토론, 전국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소집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날 코엑스 앞에서 있었던 보고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당원들과 또 구성된 우리 모두의 결의가 새롭게 다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결과는 이번에 보고대회가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결집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둘 데가 없었고, 또 과연 이 문재인 정부 하는 데 대해서 어디 표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날 10만 애국 시민과 우리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사들의 얘기와 또 본인들도 함성을 지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 희망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이 올라오셨고 또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번에 중요한 결집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집된 이 힘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소위 원내 투쟁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 원내 투쟁을 병행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오히려 응집되고 결집된 힘을 이번에 원내 투쟁에 쏟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과 힘이 생겼고, 그 힘을 마음껏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원내 투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해서 수차례 또 입이 터지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드 배치 완수에 대한 우리 투쟁이 결실을 맺어서 사드 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 힘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 배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원외에서도 우리 전술핵 배치 요구 보고대회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고 무슨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가 이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회 원내 투쟁을 통해서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우리 법률 지원단에 이미 얘기를 해서 검찰 고발 여건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검토가 마쳐지고 고발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토요일 날 느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이 안보 무능, 안보 불강, 파퓰리즘 이런 정책, 또 공영방송 장악 기도, 과연 이게 어디가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그 독재와 양상까지 가는 이러한 양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 빼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공감했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도 이 정권의 독재적 질주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과 함께 국민적 위상을 다지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빈틈없이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의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늘 좀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의총과 여당의 의총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점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의 상정 여부는 이제 원내대표들의 손을 떠나서 의장이 언제 올리느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저희들은 오늘 저와 또 주호영 대표는 오늘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께 이번 주에 언제 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원들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게 하고, 또 참석도 독려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오늘 의장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과 또 여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관도 문제지만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것은 제가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권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절대 찬성을 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법원장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 대법원이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법원장이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번에 12일이면 내일인데 내일 모레 이틀간 그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문위원들께서 분명한 철저한 검증과 또 각오로서 이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을 해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해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개구리 정부가 하는 이 무차별 이 포퓰리즘 정책, 이 나라를 거들낼 수 있고 또 파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또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당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행태까지 벌이고 있냐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이거를 9월 17일로 바꾸겠다는 32명의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9월 17일이라는 것은 아마 광복군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군의 날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6.25 때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고 육해권 상군 체제가 확립된 날이 10월 1일에서 이것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됐는데 이 광복군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을 9월 17일을 지금 국군의 날로 바꿔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소위 입법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군사 작전식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이런 여당의 행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4당 체제 하에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 군사 작전 하듯이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 자체가 저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오만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내 이 병행 대여 투쟁을 통해서 저는 정책 공조 또 입법 공조를 야 3당과 같이 해나가면서 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 독주를 막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투쟁의 현장인 이 정기국회에서 정말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결의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것이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과거 야당이라면 무작정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야당은 떼쓰기 야당, 무작정 투쟁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모두 결집해서 대여투쟁 대열에 나서준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세웠던 명분인 방송장악 업무는 그 사이 장악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옛날에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라면 당장 탄핵을 한다고 설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악 문건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언론 장악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원내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원내 복귀 명분으로 그것을 내걸었고, 또 하나는 1천만 국민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술핵을 우리가 한반도에 배치하자. 그런 운동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두 서명을 비롯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각 지구당 별로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좌편향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68%에 이르는 국민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당내에서조차도 현실성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여론이 됐고 또 세계 핵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한국 정부가 요구를 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국민 상대로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서명운동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정은의 핵 공갈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 연말까지 미국 조야를 방문을 하고 중국을 방문을 하고 일본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서 세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최고위에서 잠정적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좀 한마음이 돼서 원내외 병행투쟁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내외 위원장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우리 당이 정권을 뺏기고
처음 오는 대의임으로 인해서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의견을 묻는 시간을 귀찮게 많이 해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단순한 보고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을 뺏기고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국민보고대회는 안 할 수 없는 절체부심의 저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엄청난 현실의 문제를 이 에어컨 밑에서 우리끼리 탁상공론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본들 언론과 주변 여건은 우리의 이야기를 그저 단신 한 줄, 두 줄에 불과했던 이 상황을 우린 국민 속에 직접 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진원지를 찾아가서 직접 우리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서 우리는 참으로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더불어당이 이 장외투쟁을 잘하는 분들인데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났고 또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은 그분들의 마지막 결과는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요번에 우리는 작게는 65명, 많게는 93명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행동했다는 것은 새로운 한국당의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에 우리가 찾아가서 원장을 직접 국정원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서 총장은 우리 역대 직접 항의단이나 그리고 대표단을 만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원내대표께서 선도 지휘하셔서 우리 국회의원들 72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적인 영장 발부에 대한 가부의 문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또 방송위원회를 찾아갔고 그리고 청와대를 가고 그리고 또 교육노동부 장관도 만나고 많은 곳을 우리는 그 진원지를 찾아가서 핵심을 찾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현수막 들고 그냥 성명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장학의 그 진원지 그리고 안보의 이 불안한 진원지를 우리는 곳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노력을 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어제 우리는 9일날 국민에게 대보고대회에서 참으로 저는 자평해지면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10만 명의 우리 국민과 함께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협조가 이 결과를 얻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 동의 없이는 10만 명이 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최고의 조직의 수단은 3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동원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날 언론과 또는 경찰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단상에서 곧바로 보고 있는 그 앞이 300m의 길이었습니다. 또 좌우가 150m였습니다. 이것을 채우는 데는 5만 명이라는 전문가들의 숫자, 거기에 우리는 만전을 기해서 모든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야중에는 제 옆에 있었던 5차선이 결국 3차선으로 우리가 대장소가 늘어나 버리고 그리고 지하철과 그리고 들어오지 못한 150대의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들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는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국당이 이제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받고 있고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합심 협력을 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이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더욱 견고하고 더 화합하고 단합해서 더 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우리는 파헤치고 바로 잡는데 우리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대 보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제 저녁에도 좀 그랬지만 오늘 아침까지 제 귀와 눈을 의심하는 그런 여당의 지도부의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될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제1야당인 한국당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막 참여를 어렵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상화를 하는 이 마당에 법적인 요건 이렇게 운운하면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권당으로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의식조차 망각한 이건 잘못된 중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 했듯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갑자기 참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 많은 애로사항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로 내정된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상의 드려가면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정치 분야 분들 아침 팀워크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법률지원단에서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양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가 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양일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거 아십니까? 이 정부, 이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 대법관을 10명이나 추천을 해야 되는 분이 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이죠. 9명 중에 3명을 지명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위원들 3명이나 지명권을 갖고 있는 신분이 대법원장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특정한 편향 인사가 또아리를 틀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크게 왜곡되고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수자를 대표하는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소수자의 대법관이면 대법관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최고의 자리에 수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이 있으면 사례를 찾아서 저희 제1야당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그 사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최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법의 심각한 정치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광덕 간사님, 곽상도, 이채익, 장제원, 전희경 의원님들 분투하셔서 우리 국민 앞에 사법 정의가 그리고 사법부의 앞으로 6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그리고 박찬호 의원님 고군분투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리 지켜가시면서 우리 대정부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힘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부장입니다. 천만 서명운동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천만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전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한번 꺼내주십시오. 핸드폰을 꺼내주시면은 네이버에 자유한국당을 치시든지 아니면 앱이 깔려있는, 자유한국당 앱이 깔려있는 분은 앱을 눌러서 자유한국당을 시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를 시연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만인 서명은 온라인 서명운동 이게 뜰 겁니다. 밴드가 뜰 겁니다. 이게 뜨면은 바로 여러분 성명, 또 생년월일, 주소에 돈까지만 하고 밑에 제출 쓰시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이것이 끝나면 바로 SNS 피켓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전부 제공될 것입니다. 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전부 우리 여러분이 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다 전부 올려주시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가 올려서 우리 핵심 3천여 분한테는 다시 한번 전부 알려서 이것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려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전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께서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또 대구라든지 부산 장애 집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할 수 있도록 총력적으로 해 나갈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법원장이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번에 12일이면 내일인데 내일 모레 이틀간 그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문위원들께서 분명한 철저한 검증과 또 각오로서 이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을 해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당론으로 정해서 반대 입장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개구리 정부가 하는 이 무차별 이 포퓰리즘 정책 이 나라를 거들낼 수 있고 또 파탄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또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당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행태까지 벌이고 있냐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이거를 9월 17일로 바꾸겠다는 32명의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9월 17일이라는 것은 아마 광복군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군의 날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6.25 때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고 육해공 상군 체제가 확립된 날이 10월 1일이라서 이것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됐는데 오늘 의총은 전국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소집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날 코엑스 앞에서 있었던 보고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당원들과 또 구성된 우리 모두의 결의가 새롭게 다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결과는 이번에 보고대가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결집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둘 데가 없었고 또 과연 이 문재인 정부 하는 데 대해서 어디 표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날 10만 애국 시민과 우리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사들의 얘기와 또 본인들도 함성을 지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 희망이 다시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이 올라오셨고 또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번에 중요한 결집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집된 이 힘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소위 원내 투쟁을 병행하자는 것으로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우리 법률 지원단에 이미 얘기를 해서 검찰 고발 여건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검토가 마쳐지고 고발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도 토요일 날 느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이 안보 무능, 안보 불강, 파퓰리즘 이런 정책 또 공영방송 장악기도 과연 이게 어디가 이것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그 독재와 양상까지 가는 이러한 양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 빼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공감했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도 이 정권의 독재적 질주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대여 투쟁과 함께 국민적 위상을 다지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빈틈없이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김희수 헌재 소장의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늘 좀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의총과 여당의 의총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점이 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의 상정 여부는 이제 원내대표들의 손을 떠나서 의장이 언제 올리느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저희들은 오늘 저와 또 주호영 대표는 오늘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께 이번 주에 언제 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원들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게 하고 또 참석도 독려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조금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오늘 의장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과 또 여당의 의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관도 문제지만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것은 제가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권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절대 찬성을 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법원장의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 대법원이 좌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 원내 투쟁을 병행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오히려 응집되고 결집된 힘을 이번에 원내 투쟁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과 힘이 생겼고 그 힘을 마음껏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원내 투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해서 수차례 또 입이 터지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 사드 배치 완수에 대한 우리 투쟁이 결실을 맺어서 사드 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그 힘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 배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원외에서도 우리 전술핵 배치 요구 보고대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고 무슨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가 이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회 원내 투쟁을 통해서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